덥네요. 아니, 뭐 덤네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그래서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당황을 했어. 어? 네. 어? 그러니까 참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도 더워요. 여기 갑자기 비 온 뒤에 더워. 또 다음 주에 비 온다고 그러더라고 또. 계속 좀 장마지 않을까요? 그런 걸 정말 때다 보니까 뭐 네.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어제 이제 계절을 가지고 이제 쭉 얘기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계절을 얘기하는데 뭐 그냥 그 한 계절 한 지지만 얘기하는 거야. 지지가 이제 어쩌면 이 상호 이렇게 이제 보완적 요소가 있고 대칭적 요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보이시죠? 항상 우리는 이 대칭 구조를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대칭 구조. 그러니까 항상 대칭 구조. 이 대칭 구조를 놓치면은요, 이 대칭 구조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이 기준점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점. 이 기준점을 잡으려고, 대칭 구조를 찾는 겁니다.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이 대칭 구조에 기본 들어있는 것은 즉,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원인과 네. 결과. 그럼 이거를 현재 바라보는 시점은 우리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재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원인과 결과라는 대칭 구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대칭 구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첫째 중요한 것은 이 상대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뭘 찾으려고 그러지? 균형의 증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증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현재 이제 상황적 요소를 파악하려고 우리가 이제 이 대칭 구조를 찾는 거예요. 특히 여기 가장 중요한 이 균형의 증감입니다. 균형의 증감. 사람의 균형의 증감. 이거 우리는 요거를 이제 좀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이 상생이라고 하는 거야. 상생. 여기는 뭐 명리에서 상생 상극이 아니라 상생. 서로 이 상생이라는 것은 뭐든 형평성이거든. 형평성. 형평성. 우리는 다 뭐 형평성에 형평성은 뭐 보편성이거든요. 보편성 납득이거든요. 보편성 납득이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학원 카르텔, 이거 보편성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개 강사가 연수익이 막 200억씩 된다는 거지 보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 이건 참 슬픈 말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IMF는 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준 아주 그 환경이에요. 우리나라가 IMF가 온 이후로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됐어요. 네. 이게 이게 이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이제 두드러져.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절대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벌판을 이제 선진국처럼 살고 싶은 것 뿐이에요. 누가? 그들만. 음.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결국은 이 균형의 증감에서 균형이 지금 뒤틀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게 이제 팍팍해지는 거죠. 팍팍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팍팍해지면 가장 먼저 성행하는 것이 이제 불법과 편법이 판을 쳐요. 즉, 이 도덕적 회의가 온다는 거죠. 네. 이 도덕적 회의감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너무 지금 팽배해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죽이고, 그런 것들. 지금 무서워. 그래 막 묻지마 사랭이 나오고, 사례가 나오고. 왜? 이건 뭐 삶에 팍팍하니까 그래. 즉, 균형이 지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역삼각형 사회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참, 이런 것들이 지금 각 정부 수반들이 지금 해야 되니까. 이미 우리의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뭐, 민중에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자기들만 리그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위해서 지금, 누구한테, 지금, 우리 민생들한테 지금 희생하라는 거지, 희생. 이런 개념들이 사회에 너무 팽배해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어저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묘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축인 묘. 네 번째 묘입니다. 묘. 묘라는 것을 했는데, 묘는 이제 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즉, 내부에서, 즉, 뭐야? 외부로 이제 향했다는 겁니다. 외부로 향했다. 요 부분이 그냥 좋은 겁니다. 즉, 사람의 몸통에서 뭐야? 드디어 손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손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라 썼으니까? 경이로움을 얻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경이롭기까지 한 거예요. 경이로움.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누구의 도움으로 몸을 뒤집다가 자기의 팔다리에 힘이 생겨서 스스로 일어서기도 하고 몸을 뒤집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워서 본 세상과 위에서 서서 본 세상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겁니다. 깜짝.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경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칩. 이랬습니까? 깜짝 놀라다. 네. 그래서 묘에 일어나는 그 시간적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이 경칩이라는 게 있어요. 경칩. 경칩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묘월 필사하실 때 뭐가 있죠? 경칩의 과정을 거쳐서 뭐가 와요? 경칩의 과정을 거쳐서 봄이 오죠. 아니, 경칩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춘분이 오는 거예요. 경칩. 네. 삼라만상이 겨울잠을 쨘다. 즉 보이지 않던 세상. 이 경칩의 의미는요. 내부에서 보이지 않았던 세상에서 외부에 보이니까 깜짝 놀란다. 놀랄 경자 쓰는 겁니다. 네. 경칩. 측거의 상황에서 놀람이 생기다. 이거 오고 나서 드디어 뭐가 춘분이 오는 겁니다. 춘분이라는 어떤 이제 춘분이의 괴상을 그려보면은 이 삼양삼음의 인이 요게 이제 인의 괴상이에요. 이게 인입니다. 그러면 묘의 괴상은 뭐냐? 요 삼양삼음이 이제 깨지고 이렇게 양이 이렇게 이제 점점 오르려고. 그래서 이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음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음사양. 이걸 오면 삼양이라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이게 이음. 왜 음이냐면 우리가 이 자에서 이렇게 오화로 가는, 사화로 가는 요 상황을 우리는 자에서 사화로 가는 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물론 출발은 해에서 시작했지. 음극에서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음극에서 음이 극대화된 해에서부터 서서히 뭐야? 양이 점점점 생하다. 양이 점점점 전진하다. 많이 쌓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반대로 오화에서 이렇게 해수로 오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요 사회에서는 양이 이제 가장 극한 거니까 양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뭐야? 점점점 음이 밑에서부터 차오르다. 그래서 음극 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가 뭐 봄이잖아요. 네. 여기가 가을이잖아요. 네.
우리는 기준점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범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야? 음극의 변화 과정을 살펴서 양이 어떻게 전진하는지, 이걸, 어, 이해해야 되는 거고, 가을은 뭡니까? 가을은 양극의 상황에서 뭐 점점점 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봄은 나갔다. 출근했다. 그러면 가을은 뭡니까? 들어왔다. 퇴근했다. 그래서 나갔다 출근했다는 건 뭐야? 사회적 환경이나 터전으로 가다. 들어왔다 퇴근하다는 뭐야? 개인적 환경으로 들어오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회적 환경 나갔다 했으니까 어딘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즉 봄은 뭐야? 내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가을은 뭐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이 느낌표예요. 근데 봄은 물음표고 가을은 느낌표야. 네. 간단히 기어로 봄은 물음표, 가을은 느낌표. 그럼 이 물음표와 느낌표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알고 모르는 참. 그 바로 인식이에요, 인식. 네. 인식이에요. 그래 봄생들 이 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여기저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갑은 제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안 커져요? 찌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큰 거예요. 음. 그렇군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야. 음. 왜? 얘는 깃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움직였잖아요. 왜 항상 왜? 그 이는 뭐야? 삼양삼행이에요. 삼양삼양. 즉 이는 인의 공간에서 목소리만 커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목소리만 크게 하니까 막 주저주저 하는 거죠. 나갈까 말까. 근데 이제 네. 가을은 뭡니까? 목소리가 큰 게 아닙니다. 조곤조곤합니다. 무겁습니다. 나가보니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금들이 느끼는 건 나가보니 별거 없더라요. 그러니까 금일간이나 가을생들은 나가보니 별거 없어. 가서 뭐 하고 왔어? 고생만 더럽게 하고 온 겁니다. 몸만 커지고 온 거예요. 몸만 커지고 온 거예요, 솔직히. 나가보니까. 그래서 금들이 하는 말이야. 야, 세상 살아보니 다 똑같더라, 항상. 금들은 뭐, 다 거쳐봤기 때문에, 어떤 희망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가을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절망감. 절망감은 망크예요, 절망감. 끊어낼 절자라는 거야. 이 마디가 이미 다 생겼다는 거야. 네. 근데 보면 반대로 희망감이야, 희망감 있다는 겁니다. 봄은 희망이에요. 그래서 봄을 뭐라 해서 이 여자의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을은 뭐야? 남자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가을은 남자, 봄은 여자. 네. 어떤 어떤 여자가 가을생이고 금 기운이 많아. 네. 그 사람은 뭡니까? 무늬만 여자야. 나네요. 네. 무늬만 여자야. 네. 아이고, 어떤 남자가, 봄의 기운이 많고 봄에 태어났어. 이건 무늬만 남자예요. 무늬만 남자. 근데 목소리는 크네요. 목소리만 크지.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목소리는 조곤조곤 하잖아. 이렇게 말 천천히 하는 거. 정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무겁고 여자는 가볍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이제 이 남녀를 꼭 어떤 성 비율로 따지지 말고 살아가는 방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 남녀는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했던 거지.
예전엔 분명히 네. 남녀 평등 사회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녀라고 나는 건 살아가는 방식이 패턴의 문제라는 거였지. 패턴. 그러니까 여자의 삶은 어떻게 봄처럼 희망을 갖고 또 참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원래 그 예전에는 이 남자는 가만히 있어 여자가 나가서 다 벌어다 먹인 거 아시죠? 네네. 그런 겁니다. 지금도 중국은 그래요. 여자가 나가서 벌어서 먹여요. 시골에는. 네, 네. 저기 동남아시아 여자가 다 벌어 먹입니다. 남자는 가서 뭐해 그냥 집 지키는 겁니다. 앉아서 그냥 음, 어, 그늘 밑에 휴식이나 하고. 왜? 기본적으로 봄이라는 것은 여자의 활동 무대고, 가을은 남자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그 집을 지켜주고, 뭔가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봄은 의존적이야, 의존적. 네, 가을은 뭐야? 가을은 뭐지? 보호적. 네. 그럼 어떤 사람이 봄과 가을의 글자가 다 있는 사람은 얘는 남한테 의존적이고 보호적이니까 이 사람 뭐야? 오지랖이 상당히 넓은 사람입니다. 네, 남의 의견 따윈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의존이니까 뭐 가서 뭐 힘든 데 없어요. 뭐 힘들면 얘기하세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균형. 음,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시발점이 묘라는 거예요. 시발점. 네, 그래서 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뭐라고 했죠? 목적 의식을 설정하는 겁니다. 네. 행동적 목적 의식을 설정하는 겁니다. 왜 행동적 목적 의식이냐면 묘의 지장간은 즉 갑에서 을로 바뀐 거잖아요. 아직 갑의 기운이 더 강하다는 거야. 갑의 기운이. 네, 그래서 의식적인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네. 진도 마찬가지. 아직 갑이 물러날 때가 아닌다는 거야. 행동적 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만 설정. 그러니까 요즘 뭐 목적과 목표 요 차이점은 되게 이제 애매모호하지만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목적에는 목적은 뭐가 있냐면 정신과 행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목표는 행동적인 면으로 다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아까 말했죠. 양은 기와 질이 항상 그래서 변화 왔다 갔다 하지만 음이 되는 순간에 뭐만 뚜렷해진다고? 질만 뚜렷해지는 겁니다. 이랬습니까? 네. 그러면 요것을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청가는 우리 청가는 양이라고 했죠. 네. 지지를 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뚜렷해. 그럼 청가는 뭐냐? 똑같습니다. 기와 질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음은 뭐만 존재해? 질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청간의 기와 질에서 질만 뚝 떨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간지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에는 두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양이라고 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양. 네. 그거 하나가 다 우리가 무슨 일 생기면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의미를 다 확정하라 봐요. 그런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밑에는 음의 공간을 배열을 안 시킨 겁니다. 네. 양 밑에는 음의 공간을 배열을 안 시킨. 이러한 어떤 계절적 의미를 잘 아시면은 수월하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 계절적 의미에서 봄은 뭐야? 이 경칩과 춘분이나 시간적 의미고 공간적 개념은 드디어 음극양생의 팽팽한 대립 구도를 벗어나 행동을 우선 이해해야 된다. 행동적 목적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묘에서 갖는 행동적 목적 의식은 뭐죠?
묘는 밖으로 나갔잖아요. 밖에 나가니까 어떻게 멋있는 사람도 있고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저 지하철에 가니까 뭐 거지들도 있고 묘는 나가서 뭐 거지가 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뭐야? 그 묘의 목적의식 경금이 되는 겁니다. 묘의 목적의식. 그래 경금이 묘에서 뭐가 태지가 되는 거야. 태지. 아시겠습니까? 네. 경금이 태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지가 되는 겁니다. 태지. 경금은 묘에서 뭐라고요? 태지. 피지거든요. 태지. 드디어 목적의식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다시 뭐 어떻게 행동적 목적의식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경금이 태지. 그래서 묘부터는 드디어 이제 세상 그리고 요때의 경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요때 경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꽃이라고 부르는 거야. 꽃. 언제 때까지? 즉 묘에서 옥가장의 경금의 모습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꽃이 되는 겁니다. 꽃. 5월이 되면 꽃이 다 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신에서 뭐가 열려요? 꽃이 이제 드디어 뭐가 됐습니까? 열매가, 요때 경금은 뭐라고 인지하냐면 열매로 인식하는 겁니다. 네. 뭐, 요때까지는 경금이 아직까지 뭐야? 약간 부드럽죠? 부드럽고, 요때까지는 뭐야? 이제 딱딱해지는 겁니다. 딱딱하다. 그럼 이제 묘가 붙었을 때 이제 의미를 알겠죠? 꽃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김준수의 꽃이 나오는 겁니다. 오화가 묘를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묘가 있는 사람은 일단은 뭐야? 꽃이 되고 싶으니까 뭐야? 화려한 걸 좋아하겠죠. 네. 화려한. 뭐야? 내가 너를 불러줬으니까 뭐야? 뭐 연애 잘하겠죠. 표현력이 강하겠죠. 부드럽고. 네. 그 묘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런 게 이제 뭐 어떤 그런 화려한 속 연애 속 막 하니까 그런 그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날 불러준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일찍부터 연애하다. 공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공부는 해. 기술적 공부. 네. 근데 여기 묘가 오화를 보는 순간에 이제 정신적 공부는 때려쳐야 돼. 지식적 공부 때려쳐야 돼. 네. 지식적 공부는 안 된다. 어떤지 경험 기술적 공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묘에서는 뭐가 만들어져? 손발이 만들어졌죠. 네. 그럼 손발을 쓰는 걸 하면 됩니다. 말을 잘하든지 열심히 뛰어다니든지 아니면 손 가지고 뭔가 하는 그러한 직종, 그러한 데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뭐 육체를 만드는 육체를 만지는 직업들. 여기에 이제 수기가 좀만 받쳐지면은 뭐 간호사 나오는 거고 미용사 나오는 거고 수기가 없으면 뭡니까? 그래서 뭐야? 수기가 없으니까 수기 찾으러 가야 되죠. 네. 그럼 어디 지하로 수기는 지하에 있잖아요. 네네. 지하로 가니까 뭐 유흥업소 그런 거 가는 겁니다. 아니면 지하니까 깜깜한 데잖아요. 그럼 뭐야? 뭐 일찍부터 뭐 남자의 눈을 뜨다. 선생님,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묘의 자리는 연하고 월을 지금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면하고 월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어디든지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게 일시에 있으면 항상 그런 마음이 강해요. 아, 일시에 있으면. 네. 자기는 아는 척 하는 거지. 다 들켜요. 그렇군요. 묘에 있으면 묘에 있으면 확실하죠. 네. 네. 네네. 확실한 겁니다.
네. 어떤 사주가 4월에 태어났다고 쳐봐. 네. 반드시 연에 이 금수가 없잖아요. 네. 공부 안 합니다. 음, 안 합니다. 금수 즉 여기에 가을 겨울에 글자가 안 붙지요.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을 겨울에 금수가 붙었어. 그러면 뭐야? 늦 공부하는 겁니다. 늦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 시기에 늦 공부하는 겁니다. 4월에 태어났으니 무슨 공부가 돼야지. 태어나본, 이거 뭐, 소위 말해서 길거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병원 가는 도중에. 네. 근데 태어나자마자 들은 게 뭐야? 막 시끄러운 거 들은 거야.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서 가장 느낀 게 너무 시끄러운 거야. 이 뭐지? 그런 개념이라는 거냐. 네. 대신 뭐 장점은 있겠죠. 일찍 세상을 아는 장점은 있겠죠. 남들보다 세상을 보는 눈은 좀 크겠죠. 그런 장점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연월에 이렇게 금수라는 것이 조합이 안 되면 요 시기 와서는 공부를 놔버려요. 할 수가 없어. 여기에 뭐 인묘진이 있다 그러면 무슨 공부입니까? 공부는요. 네. 결국은 이 월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월지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연지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일지는 뭐야? 연지에 영향을 준다? 못 줍니다. 다만 이 시기에 와가지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뿐이고 절대 상황을 못 줍니다. 왜? 이 연월 구조라는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어서 나를 만들어내는 30대까지의 삶인데 아주 이걸로 인지 못하는 겁니다. 네. 간혹가다 이런 거 일찍 결혼한 애들도 있어. 이게 이제 배우자 자리야. 일찍 일어난 애들은 이제 이런 것들 많이 극복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가 금수 배우자가 들어온 거면 어우 여자를 만났는데 대박 친 거야. 여자가 부자야. 네. 그래서 여보 뭐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거죠. 4월이니까 폼이 잘 갖춰졌겠죠. 네. 밖에 나가는데 뭐 그냥 뭐 반바지 입고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4월생들은 뭐 이 옷이 그러니까 이 폼을 잘 갖춘다는 뜻이야. 음,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아주 후줄근하게 있어도 밖에 나갈 때는 그래도 그나마 아니 뭐 볼일 보러 갈 때 그나마 뭐 나름대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털어버리고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목이라는 것은요. 수목이라는 것은 요즘에서 약간 지저분해. 지저분하고 약간 거시기죠. 헝클어진 모습이잖아요. 이제 막 나온 놈이 뭘 알아요. 아니, 어린애가 뭘 알아요. 소위 말해서. 초중고생들이 뭘 옷을 입을 줄 알고 뭘 알아요. 뭘 꾸밀 줄 알아요, 그냥. 털털한 거죠. 근데 이제 화금에서는 뭐야, 이제 자기를 가꿀 줄 아는 거죠. 뭐 정신적으로 가꾸든, 뭐 물질적으로 가꾸든. 그 시점이 사화라는 겁니다. 사화부터는 진짜 자기의 틀을 만들어가다. 그 사회주 삼합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틀을 만들어가는 거야. 딱딱해진다는 뜻이야. 외형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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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완성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드러나 있다는 거죠. 네. 그거가 시작은 묘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묘에서 그런 목적을 가야지 진사에서 뭐야 행진적 목표 지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묘의 핵심 키워드는 음양의 분별이 삶의 음양의 분별이 뭐 어떤 음양이 분별됐습니까? 묘에서는 이 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그 경금도 중요하지 뭐예요. 여기서 드디어 수라는 것이 드디어 수의 혼잡 상황이 네. 수의 혼잡 상황은 어디면 좌축인입니다. 네. 혼잡 상황이 드디어 어떻게 이제 분별을 이룬 겁니다. 분별을 이뤄서 이제 개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근데 잠시만요.
네. 어, 여보세요? 네. 이거는 아까 이 묘에서는 뭐가 되냐면 개수가 이제 세상에 이제 개수라는 어떤 이 발산의 기운이 세상에 이제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임수의 응축의 기운은 얼로 이제 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근데 보면 이제 드디어 이런 것이 딱 분별되는 겁니다. 이게 묘의 가장 핵심이니까 묘에서는 첫 번째 경금이라는 이 목표 지점 경금을 무조건 찾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임계가 여기서 분별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것이 묘에서 갖는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은 음양의 분별이라는 것이고, 목표는 오행의 질서의 행동 뭐 어쩌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묘에서는 드디어 이제 뭐가 걱정하면 이제 내가 정신을 추구할 것인가, 물질을 추구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이 유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유예수도 똑같이 정신과 물질. 그러니까 묘유는 항상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은 겁니다. 네. 그럼 좌우에서 뭐가 고민이 많겠어요? 좌우에서는. 행동에 대한 고민. 좌우에서는 뭐합니까? 결과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묘는 결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묘는 정신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설정의 문제라면은, 네. 유는 확정의 문제잖아요. 네. 그럼 좌우는 그 설정과 확정을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런 것도 뭐 행동적 측면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정신적 네. 측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 정신이 먼저 선행돼야지만 행동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줘야 되는 겁니다. 묘는 이제 행동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면 정신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행동이 네. 바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묘는 반드시 뭐예요? 여기에는 해자축이라는 것이 반드시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 전부 이게 가면 가서 고갈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해가 들어왔을 때 모습과 자가 있을 때 모습과 축가 있을 때 모습만 다를 뿐이만 공통적으로 이 수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지면은 묘는 어때요? 그거를 쭉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묘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묘를 잘 이해해야 돼요. 묘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천간에 이제 을을 잘 이해한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어? 네. 묘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성은 이제 묘는 이제 해면미 삼합과 인묘지 삼합의 어떤 그러한 이제 변화를 담당하는 거죠. 묘는 즉 방합의 변화와 삼합의 변화를 담당해 주는 거죠. 어떤 변화냐? 방합에서는 양기가 음기로 간다는 거 꼭 놓치지 마세요. 삼합에서는 양기가 뭘로 간다? 음질로 간다는 겁니다. 음질. 즉, 어떤 애가 묘월생인데 선생님 돈 벌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붙어야 되냐면 해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 공부하고 싶어요. 못 찾아. 인목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딱 정해졌습니다. 왜? 삼합은 물질 추구잖아요. 네. 방합은 뭐야? 정신 추구잖아. 묘월생이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해수를 찾아야 되고. 돈 벌고 싶어요. 해수 찾아야 되고. 저 공부하고 싶어요. 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전 실력을 갖추고 싶어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요. 뭘 찾으면 됩니까? 해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간으로는 을목이 저 실력 갖추고 싶어요. 못 찾아요.
간목? 간목을 찾으면 돼요. 네. 저 능력을 갖추고 싶어요. 못 찾아요. 임수? 임수 찾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 이런 겁니다. 이됐습니까? 네. 그러면 을목일간이 임수가 있다고 하면, 아, 얘는 뭐야? 능력을 갖추고 싶은 아이예요. 능력. 을목일간 간목을 보고 있어. 뭐 했다면 실력을 갖추고 싶은 아이라는 거예요. 명확해집니다. 네. 이 인갑은 뭐야? 갖추다입니다. 갖추다의 포인트입니다. 펼치고 싶다, 을이 펼치고 싶다, 뭐가 있어야 돼? 펼치고 싶다, 경금이잖아. 목표 지점. 그 다음 뭐야? 평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을경과 을갑은 뭐죠? 갖추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뭐야? 펼치는. 찾으러 가는 거잖아. 네. 찾으러 가는 거. 나한테 없는 거잖아. 네. 이거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을이 갑 임이 있으면 뭐야? 집에돈 갖고 도망가다. 네.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전 내 꿈을 위해서 잠시 이 돈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네. 을이 이제 경병을 보면 뭐 찾으러 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나 좀 키워주세요. 이런 겁니다. 누가 더 악랄하겠습니까? 누가 악착같겠어요? 갑임이 더 악착 같은. 을이 경병을 가고 있는 사람이 찾으러 다니는데 얼마나 악착같이 찾겠어요? 어, 을갑이면 뭐야? 아직까지 그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 뭔가. 네. 악착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누가 합니까? 을경병이 성공하는 거. 을갑이면 아유, 내가 생각을 잘못했지. 아유, 다시 집에 가서 몇 대 주워 맞고 그냥 말지. 네. 그래서 이 을목일간이 임수운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야 이제 너는 반성할 일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가면 돼요. 왜 을목은 자유롭고 펼치고 싶은데 임수는 와서 모르겠어요. 야 까불지 고 가만히 있어. 이거잖아. 응치기운이잖아. 네. 그럼 순응하든지 아니면 도망가야지. 그 의림이 있으면 뭐야? 순응하든지 도망갈지. 그러니까 의림이 있는 사람은 순응할 것인지 네. 적응할 것인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적응한다는 거 여기를 떠난다는 거고 순응은 여기 머무른다는 거. 순응은 머무른다예요. 네. 적응은 여기에 떠난다. 근데 의림이 오면은 반드시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보통 을목은 임수운 올 때 해외로 도망갑니다. 멀리 지방을 떠납니다. 왜? 저 임수가 오니까 내 날개 쪽지에 나의 활동성을 응축시키려고 오니까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간지가 을의간지입니다. 을의간지. 네. 아니면 해월의 을목들. 해월에 을목이 있는 사람은 쿵이만 보면 돼. 무슨 이유로 떠나는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을해. 을해. 을임. 네. 을축. 근데 을에는 아무 이유 없이 떠나, 그냥. 일단 떠나가 보자. 근데 을축은 확실하게 내가 뭘 할 거 결정하고 떠난 겁니다. 해자 축에서 떠나는 물상도 확실히고. 을자는 뭡니까? 자월의 을목. 을이 이제
을이 이제 개수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을이 이제 개수만 보는 거와 을이 개수도 보고 기토도 같이 보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을이 이제 임수만 보는 게 있었고 을이 개수만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이 기토를 같이 보면서 임계가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예. 그럼 요거는 뭐 일단 도망가고 보자. 일단 피하고 보자. 일단 피하고 보자. 요거 일단 피하고 보자입니다. 이 을개는 뭐냐? 일단 뭐야? 펼치고 보자. 예? 이걸 뭡니까? 기토라는 어떤 뭐 자기중심적인 이건 일단은 나부터 챙기자.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야? 되게 현명한 사람이지. 똑똑하지요. 눈치가 빠르죠. 을기조합이 있는 거죠. 을기조합이 있을 때는. 여기에 반드시 임계수가, 이 목은 무조건 임계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얘한테는 일계수가 뭡니까, 이게? 나한테는 뭐예요? 수기가 공급돼, 수기잖아요. 그럼 나의 뭐야? 절대적 인식체계 속에서 나의 뭐야? 예? 지속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을임 있으면 일단 피해가 보자. 아직까지는 뭐야? 막연한가, 막연함. 이 임수는 뭐 막연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제자인 막연함. 이건 어떤 뚜렷함이다. 대행자잖아요.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을임과 을기가 갖는 직업적 요소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 이 이름은, 을임이 있는 것은 일단은 최고 관리자의 입장이라는 거지. 을개는 중간 관리자밖에 안 되는 거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천간에 이제 천간의 목금이 이 수나 화를 봤을 때 목은 이 수와 배합돼야 되고 금은 화랑 배합됐을 때 이러한 이제 요 양간이냐 음간이냐 또 요게 이제 해수냐 요게 자수냐 요것은 것들은 이제 그 축토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드러나는 행동 방식과 생각하는 패턴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오행상으로 그냥 수생목 요거만 해서는 그냥 저놈은 착한 놈. 근데 뭐가 착한지 몰라. 너 참 착하다. 여기에는 얘가 뭐가 착할까? 너 참 좋은 아이다. 뭐가 좋을까 얘한테? 그런 거 어떤 두루뭉실한 거지만 이 식간으로 딱 봤을 때는 명확하게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을 항상 분별하면 뭐가 되냐? 식간이 되는 겁니다. 오행을 분별하면 식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개입되는 것이 최초에 내가 갖고 있던 음양이 개입되는 겁니다. 오행을 음양이 개입되면 이제 식간으로서 내가 인식하는 인식 방법 차이. 그럼 이 음양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토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토가 갖는 음양만 알면 돼요. 토는 여기서 토는 뭐 땅에 들어있는 음양. 묘를 기준으로 해서 유가 수평이니까 땅이잖아요. 여기는 아래잖아요, 아래. 네. 위잖아요. 위, 아래, 위, 아래. 요거 이제 기토라는 환경이라는 거지. 무토라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땅은 이미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랬습니까? 네. 반드시 요걸 항상 알아야 돼요. 그럼 서 있는 위치는 뭘로 정하는 거야? 좌우로 정하는 겁니다. 서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뭐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왼쪽으로 있냐, 오른쪽으로 있냐. 그러면 좌우로 만나는 것은 왼쪽으로 있냐, 오른쪽. 즉, 설정의 단계가 있냐, 확정의 단계가 있냐. 그것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네.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의 기준점은 어디, 월지로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 결국 뭐야?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다는 거예요. 네. 바꾸고 자시고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양합니다. 근데 입양한데
사주구주, 내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이 사람 자식이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결국 입양하라고 하도 얘기하더라고. 아, 그 집 부모가. 네. 그래서 입양도 사주 봐가면서 입양해야 돼요. 음, 이런 식의, 여기 묘에서 이제, 묘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그런 것들만 챙기면 돼요. 다른 것들은 뭐 그냥, 그 중요한 게 아니지 뭐.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어떻게 다 알고 살아요. 포커스와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포인트, 어디에 포인트를 해도 될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네. 그 다음에 묘목의 이제 시공간의 유기적 관계에서, 이 시공간의 유기적 관계는 뭐 다 공통적 사항이에요. 가장 먼저 지속성, 그 다음에 뭐죠? 확장성, 그 다음에 뭐죠? 효과성, 뭐죠? 경계성. 네. 여기서 가장 어느 것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목과 금이 이제 바라보는 게 틀립니다. 금은 이미 확정의 모습이고, 목은 설정의 모습. 그래서 이 목을 임묘진을 살필 때는 반드시 경계성을 먼저, 경계성에 포인트를 줘야 돼요. 임묘진을 살필 때 경계성에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반드시. 네. 경계성에. 임묘진은 이 경계성의 포인트. 즉, 목은 반드시 토라는 인식 체계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네가 어디까지 할 건지 범위를 정해봐라. 즉, 범위를 정하는 거야, 범위. 근데 자연에서 목의 범위는 정해졌습니다. 자연에서 목의 범위는 뭡니까? 그냥 씨 뿌리고 뭡니까? 무럭무럭 성장만 하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자연에서 목은요, 씨 뿌리고 성장만 하면 돼요. 네가 결과를 맺은다? 안 맺혀진다는 겁니다. 자연에서 목한테 원하는 거. 자연한테 봄한테 요구하는 건요, 그냥 씨 뿌리고 성장만 하라요야. 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해요. 이 경계성을 가장 먼저 살펴야 돼요. 경계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봄에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가불목한테는 토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목의 가장 근본이 뭐야? 존재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유를. 존재와 자유를 얻어야지 뭐가 돼요? 이제 이게 확장이 되고 뭔가 어떤 이 목이 존재와 자유를 얻지 못해. 우리 인간이 자기의 존재성을 인지 못하고 자기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간은 어떤 모습을 사겠어요? 그냥 수동적 모습으로 이렇게 못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찾으려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나의 존재성을 알리고 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해요. 아니, 저는 금일간인데요? 그게 어딨어. 그냥 너네 의식세계가 금으로 있는 거지. 너의 이 본질은 뭐야? 목이야, 뭐. 저 화일간인데요? 네가 확장하고 싶은 것뿐이 너의 본질은 목이야. 저 수일간인데요? 너는 너의 응축하고 싶은 거지. 너의 본질은 존재와 자유 아니니? 이게 존재와 자유를 항상 따라. 결국은 목 위에 모든 가는요, 목의 변체에 변체. 근데 목일간들은 피곤하겠죠?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나 숨기고 싶은데 그냥. 훤히 보여. 그러니까 간목일간, 을목일간은 간목일간과 을목일간은 자기가 아닌 척 하지만 남들은 다 알아.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묘는 수생목이 되냐 안 되냐, 목생화가 되냐 안 되냐, 네. 금국목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목국토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똑같아요, 인과 묘는. 근데 진에서는 이제 천지가 개벽하는 거잖아요. 전환하니까.
그래서 모든 생지와 앙지의 모습은 조금씩 그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성황지는. 근데 묘지는 이제 이 천지가 개벽. 왜 이게 전환점이잖아. 요거는 시작점이고 요건 변환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사합니다. 근데 요 왕과 묘에서는 반드시 전환점이기 때문에 묘는 완전히 그 묘지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그 기존의 생황에서 거쳐온 것을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 그래야 내가 전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묘에서는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 뭐 연지 도화살 기운이다, 뭐 응용력이 있다, 외부적인 활동이다, 땅 위에 새로운 것을 올린다. 땅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조상의 귀신이다. 뭐 결과가 없다. 조상 귀신이잖아요. 이게 왜 조상의 귀신이 나온 거예요, 묘로. 유금이. 어? 결과가 없다. 보면 결과가 없어요. 결과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씨 뿌리고 무슨 추수예요. 여기는 씨만 뿌려야 돼. 그러니까 뭐야, 투자만 더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두 가지 성향이 있잖아요. 씨 뿌린 대로 걷는 사람이 있고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묵혔다. 그러니까 묘에서 결정할 때 내가 묵혀서 할 것인지 바로바로 볼 것인지 할 거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정신적이냐 물질적이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는 이제 신경감인 정실분열과 연계가 있다. 묘가 이제 상하는 구조들. 왜? 묘가 상하는 구조들은 금을 만났을 때야. 왜 금을 만났을 때인지 아시겠죠? 목의 네. 경계는 범위는 어디까지야? 씨 뿌리고 성장, 즉 결과를 맺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묘월에 태어난 사람이나 을목일간이 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든지 아니 지지의 유금이라든가 술토를 갖고 있잖아요. 네. 신유술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신경감이가 정실분열입니다. 일명 또라이예요. 뭘 또라이라고 죄송하지만 뭔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순간적으로 팍팍 왜? 대칭 구조니까. 이런 식으로 발현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금 가장 자축인묘, 즉, 왜 이렇게 이제 이제 자축인묘, 즉 결국 뭡니까? 이 묘의 원인은 뭐였어요? 임수. 자수가 원인이 된 겁니다. 네. 원인, 그 다음 뭐야? 과정. 축이 뭐야? 과정이죠. 네. 인이 결과고, 이 묘는 뭐예요? 원인, 과정, 수습입니다. 수수. 그러니까 자묘가 있는 사람은 수습을 잘해. 네. 이게 이제 사회 법칙이라는 거. 뭐든, 그래서 4년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뜻이에요. 4년. 네. 네. 한 사람은 잘 원인을 일으키고 한 사람은 수습을 잘한다는 뜻이야. 그 세상은 이 법칙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든지. 그러면 응용해서 인이 원인이 되면 수습은 뭐가 해요? 묘진사자. 사가 수습하죠. 네. 이거 우리는 형 또는 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형파는 고친다, 수습하다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네. 오가 원인을 일으키면 뭐가 수습하는 겁니까? 유금이 수습하는 겁니다. 진이 원인을 일으키면 뭐가 수습해요? 미토가 수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게 형파론이라는 겁니다. 네. 반대로 내가 자가 있는데 묘가 없어. 진이 있어. 수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네. 인이 있는데, 내가 묘가 있는데 내가 미가 없어. 아니, 오가 없어. 오가 없이 막 신유술 만났다. 수습이 안 돼, 얘는. 오에서 수습을 안 하고 간 겁니다. 네. 그래, 내가 어떻게 신경질되고 막 정신분열 오는 겁니다. 수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회법칙, 왜 이런 것들을 형파라고 했을까? 그 의미라는 거야. 즉, 이 계절은 반드시 뭐야? 원인, 과정, 결과, 수습이 있다는 거야.
그 네. 수습의 근원적인 것은 어떤 이제 일간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관계성이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겨울은 수습이고 봄은 원인을 일으키는 거고 여름은 과정이고 가을은 결과가 되고 항상 겨울은 수습했다는 거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거를 인식하는 게 다 틀리다는 게 이게 이제 십신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자연이 네. 보여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인식체계나 의식세계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십신의 관계를 따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계절에는 십성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 원인 과정 결과 습습이라는 어떠한 그런 모습. 그게 사라는 겁니다. 사. 그러면 네네네. 3은 뭐야? 결과야. 그럼 3살 차이 나는 건 뭐야? 이 3살 차이 나는, 그럼 궁합 볼 때 간단해요. 3살 차이 나면 뭐예요? 얘네는 이 원인과 결과만 따지, 원인까지 결과가 있어. 얘네는 수습이 안 되겠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3살 네. 차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자녀들 네. 3살 터울 나잖아요. 네. 진짜 그 집은 진짜 살벌합니다. 애들끼리. 어, 원인 과정 결과만 있어. 수습이 안 돼. 네. 3살 터. 그러면 1살 터는 뭐야? 원인 과정만 있어요. 결과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다 네 잘못 내 잘못 책임 회피만 하는 겁니다. 네. 아니 뭐 동반 성장 동방 폭락. 네네. 이런 1살 차이는 뭐 아니면 돕니다. 1살 차이 이게 이 부부가 1살 차이 나잖아요. 네네. 뭐 아니면 돕니다. 뜻이 맞을 때 잘 맞는데 안 맞을 때는 둘이 동시에 폭락합니다. 네. 이런 겁니다. 5는 뭐예요? 그럼 똑같지. 5는 뭡니까? 다시 5는 뭐야? 4 플러스 1이잖아. 네. 5살 차이는 뭐야? 아, 수습하고 다시 시작하는 면이 아주 강합니다. 이러면서 5살 차이 나죠? 수습하고 다시 시작해. 네. 6살 차이는 뭐야? 수습은 잘해. 그러니까 4살 이상 차이가 넘어간 사람은 이제 수습은 잘해요. 하지만 또 다시 네네. 시작을 해. 원인 또 일으켜. 네. 이러잖아. 오빠, 우리 이번 수습했으니까 다시 딴 데 투자해보자. 음,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4라는 숫자가. 그래서 중국에서 사는데 행운의 숫자를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를 8. 죽을 숫자라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사자를 되게 좋게 봐요. 네네. 우리나라는 이거를 거시기로 봐서 문제지. 죽을 숫자. 그거 죽는다는 의미는 네네. 되게 행복한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사실 4살 차이는 죽음의 관계야. 그러니까 잠자코 있었어. 그러니까 수습이야. 잠자코 있었는 거지. 여자가 4살 많고 남자가 어리다. 그러면 이건 얘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어? 맨날 그 와이프한테 맨날 줄줄 맞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계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뭐 형충 파이라서 따로 배우는데 그 원인적인 요소를 다 알으라는 수 있죠. 네. 이런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묘를 이제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진사를 공부합니다. 진토. 이 진토에서는 드디어 이 진토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가 마감된다는 거고 드디어 사람이 네. 여기서 조절받는 거야. 즉 나를 인자 간섭하는 간섭인자들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축 입력 과정은 그냥 내가 다 했으면 돼.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 자축 네. 입력. 근데 이 진이 오면서 드디어 이제 외부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그 진토가 있는 사람은 일단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이 말 던지고 시작하면 돼요.
술토가 있는 사람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전하면 됩니다. 왜? 술씨 이후에는 꿀잠을 어떤 일도 잠은 자잖아요. 네. 근데 이 여름에 무슨 잠을 자요? 잠 잘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지잖아. 네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네. 진토는 드디어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 술토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어떻게든가 휴식과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인식 체계들이 이제 각 일가별로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이 보내주는 것은 이거입니다. 즉 진에서는 드디어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한번 고생 좀 해봐야. 술은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야. 쉬어. 네. 선생님, 제가 지금 톡에다가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게 아까 뭐 자수가 일으킨 걸 묘목이 해결하고 이런 말씀 하셔서 참여.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지금 하나 보냈거든요. 참여잖아요. 네네. 참여.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 묘목이 있는 친구들이 그 음적으로 그게 동할 경우에 이제 그런 어두운 쪽으로 빠지기도 한다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 말씀에서 이 친구가 사실은 생각이 나서. 남자 여자예요? 여자죠. 여자예요. 여자 순행하네요. 네. 순행. 네네. 순행하는데 이 사람이 지지는 사화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 신금이 있어 이게. 그래서 얘는 신사니까 항상 떠나고 싶은 거예요. 네네. 항상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문제. 지금 이 친구처럼 연주가 다시 일주에 반복되는 이런 건. 그러니까 연주 이런 걸 우리 명리 용어에서 이제 너의 조상이 누군지 찾아보라 해야 돼. 너의 조상 중에 누가 혹시라도 을묘잖아요. 너의 네네. 조상 중에서 집 나가서 객사 한 번 있나? 네. 그거 찾아보라는 거죠. 그냥 강의 들으면서 아까 초년에 공부 안 하고 또 박해, 그러니까 남자나 이렇게 술집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뒤늦게 이제 공부해서 지금 해바라기 센터 아시죠? 네네네. 그 성폭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자 근무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 신사 때문에 그래. 신사는 돌아온 탕합니다. 신사. 을의 신사다. 그러니까 을해가 있으면 신사도 떠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나 다만 이제 신사로 있으니까 이 사화가 어두운 자수에 어떻게 이 자월에 가장 필요한 병화를 공급해 주는 거죠. 즉 자사조합인 거죠. 자사조합은 아까 배웠잖아요. 양적인 음극에서 양생 가는 거고 오해조합은 양극에서 음생으로 가는 거야. 얘가 묘사로 걸려 있기 때문에 얘가 묘진사잖아요. 그러면 행동적 목적의식에서 사니까 뭐야? 행동적 목표 지점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의 어려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도로 맞을 수 있는 재생적 기운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제가 이 피드백을 잘해준 거네요, 이 친구한테. 잘해준 거죠. 아니 그렇게 살아 진짜로.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몰랐는데 이 친구는 대학원 강의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저한테 꼭 개인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 상담을 하고 해바라기 센터로 옮겨갈 때 제가 적극적으로 네 경험을 활용해서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가라고 제가 권유를 했거든요. 얘는 갑니다. 신사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동경합니다. 신사을에는 그래서 동경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자사조합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오해 자사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인데 얘는 그 가는 과정에 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는 구조예요. 자묘사 구조가
그러면 네네. 오유자도 마찬가지겠죠? 네네. 오유에도 네네. 그런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구조들. 음, 자사가 그냥 썼을 때는 그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잖아요. 근데 네네. 묘가 있으니까 그런 생략되어 있는 것을 음, 극복하는 건데, 이걸 누가 준 거냐면 자기 조상이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자기 전생의 업보를 이 네. 현생에 가서 푸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친구 스토리를 아니까 이해가 되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예문